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늘 나온 기사 중에 달러와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결제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 무역,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국경 간 결제로 볼 수 있는데, 이에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이미 XRP를 통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보고서는 러시아의 공식 보고서로 리플사의 ODL 솔루션을 통해 굳이 많은 코인이나 자산을 묶어놓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많은 유동성을 언제든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리플과 XRP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이미 공식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는 ODL 솔루션, 즉 XRP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앞으로 푸틴의 입을 통해 XRP를 결제 솔루션으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된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제는 상승을 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투자와 인생이라고 하죠.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67% 하락한 18,79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8.21% 하락한 1,519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로 다시 올라온 XRP의 경우는 3.87% 하락한 0.32달러, 에이다의 경우는 7.75% 하락한 0.46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38.2%의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가격의 하락에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19.8%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7%로 더욱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63%를 나타내면서 숏 포지션이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6.79%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 비트코인의 19,000달러 붕괴는 레버리지 청산과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 첫 번째 단계인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 이후 블록 누적 비율이 누락 비율이 무려 이제 17배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이 하락하면서 레버리지 과열의 경우는 잠시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에 관한 우려는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의 무조건적인 상승을 바라는 투자자들에게 결단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9월은 그냥 크게 빠진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보았을 때 분명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으로 추가 하락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다음 불장은 2024년이나 2025년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것 또한 매력적이며 이제 당연합니다. 이제 모든 투자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크립토 마켓의 경우에는 가격만 체크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봐야 하는데 2023년 초 주요 은행권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허용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 거래 은행, 신한이나 우리은행, 국민, 농협 등에서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뜻이죠.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은행들, 자산 운용사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며 어느새부터인가 자연스러운 현실이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다음 크립토 불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이 다가오는 불장의 경우는 작년 2021년의 상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년의 불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크립토 마켓에 대한 대규모 인식의 변화와 자금의 유입 덕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로 엄청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자 새로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찾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면서 엄청난 자금이 몰려 들어온 것인데요. 다음 상승장은 이제 은행과 국가의 자금, 연기금의 유입이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는 2021년의 상승이 귀엽게 보이도록 만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시장을 떠나가는 것이 아닌 다가올 상승장에 대비하여 기계적인 매수를 하는 편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가격과는 다르게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에 관한 진행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비트코인에 있어서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브라질입니다. 이 브라질의 경우는 지난 4월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채택을 하면서 브라질 상원경제위원회의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또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우는 브라질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받기 시작하였는데요. 올 8월에는 브라질 최대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론칭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최근 크립토 마켓의 약세 속에서 브라질도 벗어나지 못하였는지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재정난 또한 같이 맞이하고 있는데, 이에 오늘 브라질의 세무 당국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브라질의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세무 당국 자국 암호화폐 보유자 130만 명 역대 최다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세무부 RFB의 경우는 7월 약 133만 명이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명세서를 제출했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브라질 당국이 국민에게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5월 이제 36.5만 명, 6월에는 80만 명이 당국에 보고를 하였으며 7월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이루어졌고 거액 거래의 경우는 USDT를 통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오늘 추가적인 소식으로 브라질의 SEC가 이제 암호화폐 규제 개입을 시사하면서 혹시나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지만, 브라질 국민들의 크립토 사랑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즉 치솟는 물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특히나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죠. 특히나 브라질의 경우는 그 어느 국가보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브라질의 국민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자국 법정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번외로 지난 8월 22일 브라질에서 리플의 XRP를 사용하는 대표 솔루션 ODL 지원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끝나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 인상 문제도 있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먼저 끝이 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쟁 초기 당시에는 정말 늦어도 5월 초에는 끝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지만, 현재는 과연 내년 안에는 끝이 날까 하는 우려가 만연하게 퍼져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원자재 공급 쇼크를 일으키며 전 세계가 물가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맞고 있는데, 오늘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서 하나의 언급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달러, 유로, 파운드 사용량 줄였다, 신뢰 손상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달러, 유로, 파운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다. 우리는 이 통화들의 사용량을 줄였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앞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가 간 결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하기로 재무부와 합의하였으며 러시아가 여러 우호국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 출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한 바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모이세브 이제 러시아 재무부 차관의 경우는 달러와 유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원한다. 이를 위해 여러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어느 국가와 논의 중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푸틴에게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러시아의 경우는 이미 지난 3월 원유와 천연가스의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한 러시아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제이죠. 9월 6일 러시아는 국제무역에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하여 정식 합법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러시아의 경우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활성화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죠. 일단 어떻게 해서든 달러와 유로화라는 명목 화폐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오늘 나온 기사 중에 달러와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결제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무역,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국경 간 결제로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우는 이미 XRP를 통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보고서는 러시아의 공식 보고서로 리플사의 ODL 솔루션을 통해 굳이 많은 코인이나 자산을 묶어놓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많은 유동성을 언제든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리플과 XRP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이미 공식적으로 국제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는 ODL 솔루션, 즉 XRP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앞으로 푸틴의 입을 통해 XRP를 결제 솔루션으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참 최근 들어서 이제 XRP의 음모론이 현실화되어가는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XRP는 정말로 단일 기축 통화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지금 당장의 300원, 400원이라는 낮은 가격이 추후에 크립토 역사 속에서나 회자되는 가격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부동산 가격이 2022년으로 들어오면서 특히 중순을 지나면서 하락을 시작하였는데 크게 상승했던 강남 지역에서도 하락이 나타나고 한때 입에 오르내리던 지역들의 가격도 빠지게 되었죠. 영원히 오를 것 같던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서 비록 사이클은 길지만 코인 가격의 흐름 역시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년 이상 주택 매수를 고민했던 사람들은 하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를 보면 충분히 매수할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누구도 가격의 적정선을 알 수는 없죠.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릴 생각이라면 그런 바람은 사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가 되려면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의 흐름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한 투자자의 경우는 2019년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돈이 충분해서 산 것은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집을 산 것인데요.
지금은 아파트 매수를 당시에 한 것이 정말 하늘이 도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그러다 일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90년대 초 일본의 경제 위기와 부동산 폭락을 생각했고 일본 도쿄에 사는 지인에게 일본 집값을 물었는데 이제 놀랍게도 일본 도쿄의 주택 맨션 가격은 결코 싸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는 매수자들이 느끼기에 정말 싸서 누구나 살 수 있겠다고 느낄 가격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죠. 하다못해 자동차도 서민들이 타는 차와 고급차의 가격대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이 서울의 아파트는 그 희소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서울 평균 근로소득자가 사기에 늘 힘이 붙일 가격이죠. 은행 대출을 감안해도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2천만 원을 넘어섰다가 300만 원까지 하락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믿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으며 그들은 돈을 벌게 되죠. 지금 당장 1만 달러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2만 달러로 올라가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누구나 사기에 싼 가격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크립토 마켓 그 자체이죠. 물론 현재 도미넌스가 40%가 무너지며 하락하고 있지만 이 상징성만큼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하락한 상황에서의 비트코인 매수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의 피가 낭자한 때가 절호의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막상 그러한 시장에 직면하면 머리로는 알지만 나도 모르게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지금의 시기는 하락장이 아닌 박앤세일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